안녕하세요. 어,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음, 제가 오늘 이 일을 하면서 글도 하나를 올리기는 했었는데, 요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화도 날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들을 할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사실은 현실 자체, 현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좀 최대한 직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 제가 글에서도 그런 내용을 쓴 걸로 기억을 하는데 누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제가 사실 어떤 분을 통해서 어, 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권 쪽하고 또 뭐 좀 이야기도 하고 하신 분이 저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뭐 그랬는데, 어,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냐. 그리고 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 정치권 쪽에 내용 전달을 한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국감의 두 번을, 어, 국감에서, 저희는 서면 질의로 밖에 못했지만, 그, 대면 질의를 한 내용을 보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면은, 이 첫 번째 국감 때는 하루 전날 전달을 했고, 그 다음 날 국감에서 다뤘어요. 또 한 번은 이게 문체부에서 다뤘고, 행안위 쪽에서도 일부 다뤘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잘, 뭐, 이전에 제가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 사기와 관련해서, 어, 피해가 생겼다. 뭐,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행안위에서 다뤘던 내용조차도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좀 해라. 이렇게 이 울산에서인가 있었을 거예요. 울산지방경찰청장한테 아, 이야기를 한 것 정도. 그러면 경찰청장이 그거를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해서 받을 때 뭐 한시간두시간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아요. 아주 간략하게 내용 정리를 해서 그냥 대충 어떤 일이 있었구나. 사건이 어떤 거다.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는 지시를 하나 한 걸로 뭐, 그 배석한 사람이 담당 수사관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담당 수사관을 빼고 팀장이 왔을 수 있고, 뭐, 과장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석을 해갖고 있었을 때, 그렇게 지시를 한번 하면은, 그걸로 뭐, 그 다음에 되짚어 보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뭐, 표를 의식을 하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대변자라고 하니까 선출직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감을 받는 쪽에다가 약간의 프레스를 가하고 나는 그걸 언급했다. 이 정도만 되면은 그걸로 내 할 일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지를 않는 거죠. 더더군다나 뭐 12.3 개헌부터 해가지고 탄핵, 그다음에 대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안중에도 사실은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 이 싸움에 있어서 싸움을 할 사람은 피해자인 우리들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변호사든, 그다음에 경찰이든 검사든 다 그들의 입장을 제가 또 설명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이유는 경찰, 검찰은 월급쟁이고, 그다음에 변호사는 소위 말해서 비즈니스맨이죠. 사업가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건 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뭐 검사든 경찰이든 검사든 이런 사람들의 상황 자체를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우리의 사건을 얼만큼 심도 있게 다뤄줄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정치권의 이야기를 하고 방송을 태우고 기사를 내보내고 했는 내용들이 실제로 뭐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보를 하고 거기에 출연을 하든 전달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준, 그다음에 사건 내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게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비유적으로 한다는 거는 하나가 본래 게 있고 이거를 비유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이게 대상이 있는데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별개예요, 사실은. 그런데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제 이해를 좀 시키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게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실제로 보세요. 언론 기사든 뭐 국감에 나왔던 내용이든 뭐 추정 60분이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미 여론을 통해서는 아니, 여론이 아니고 대중 매체를 통해서는 이미 전달이 됐어요. 근데 새롭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어, 히든 아이인가 하는, 내용의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검색을 한번 유튜브에서 해보면 히든 아이인가에서 한 16분짜리로 260억 코인 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한 300명인데 거기에 출연진들이 엄청 놀래요. 230억. 근데 230억이라는 그 돈은 그 내용을 쭉 듣다 보면은 현금이 오고 가고 현금을 떼먹은 거예요. 사기예요. 근데 우리는 80만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USDT는 변함이 없는 그 가격이니까, 거래소 가격이니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 3,850달러인가 그래요. 제가 1,500달러로 계산을 해보고 3,700달러로 계산, 3,700달러로 계산을 해보고 3,600인가? 뭐, 그런데 3,850, 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스테이킹을 했던 KOK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만 다시 그 거래소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이킹 해놨던 입금되었던, 스테이킹 되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개수 곱하기 거래소의 가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곱하기 환율 때려보면은 4조 원이 될 거예요. 80만을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가. 피해 금액이 4조 원을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을 당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 KOK 이런 거 중에서 KOK는 가격이 쭉 빠져가지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돈케어 정도, 무시할 정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22년 언제쯤 이 미국의 기준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그 제로 코로나를 뭐 유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봉쇄를 시켰을 때 그때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코인 토큰들의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을 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그 당시에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15,000달러, 이더리움이 1,000달러 미만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게 거꾸로 좀 더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뭐 저거 2만 불, 3만 불 했다. 이더리움이 뭐 한 300불, 500불, 700불, 1000불 이렇게 했을 때와 그때 우리가 실제로 거래소에서 매수를 할 당시의 금액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3만 불이었는데 지금 12만 불이면 4배 뛰었죠. 이더리움이 뭐 300불, 500불, 뭐 예를 들어서 이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 3,500불, 현재 3,500불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한 700불, 700불이라고 하면은 한 5배 정도가 되죠. 5, 7이 35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당시에 그 액면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4배, 5배 정도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스테이킹을 했어요. 근데 그게 5배, 4배가 더 커지거나,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했거나, 초창기에 2019년부터 20년, 21년 상반기까지 쭉 오면서 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T로 스테이킹을 할 당시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한 300불 할 때 어떤 사람이 뭐 그 한 1000개를 샀다. 공이 6개 그럼 1000개를 사면은 사, 그 300개 하고 하면은 30만 불이 되죠. 근데 30만 불이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은 10배를 곱하니까 300만 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실제로는 그게 원금이 아닌데 우리가 출발을 했던 현금의 가치로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30만 불이던 게 지금은 3천만 불, 그래서 300만 불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가격을 원금으로 볼 거냐? 이전에 처음에 살 때의 가격으로 원금을 볼 거냐? 이런 걸 따지더라도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현금으로 아까 230억인지 260억인지 뭐 그 230억이었던 것 같은데 히든아이에 나왔던 내용이 230억은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거는 사기예요. 그리고 걔들이 했던 수법은 이 사이트 자체를 소위 말해서 본래 정식의 사이트가 아니고 이걸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기인 거예요. 현금을 받았고 그놈들이 그 젊은 그 저기 연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하 주차장에 가 보면은 뭐 페레라 뭐 이런 차들 정말 그 명품 카부터 해가지고 명품 뭐 그 백부터 해가지고 신발 뭐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그랬다는 거지요. 그럼 전부 다 피해자 300명이 230억 거의 1인당 한 1억 정도씩 그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더 밝혀지겠지요. 연금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단순하게 하면은 실제로는 지금 10차, 11차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초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주범으로 보지 않고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게 뭐 주장인 거죠. 그런데 주범이 누구냐? 그러면 주범을 먼저 기소를 하고 주범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 사기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주범이라고 하는 거는 한주옥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놈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미국 가 있어요. 미국에 다른 특별한 범죄를 저진 것도 아니에요. 뭘로 범죄를 그 지금 잡혀 있느냐 하면은 이 그 불법 체류예요. 비자 만료가 되었는 상태에서 거기에 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기 법원을 그 이미그레이션 코트라 해가지고 이민국 그 이민국 재판 거기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대단한 범죄냐? 불법 체류가. 거기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체류를 정상적으로 하지를 않고 지금 법적으로 여기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을 거기에 안 될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울산경찰청이든 아니면은 경찰청 본청이든 울산경찰청 자체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인터폴과 관련된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주간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서 이 금액이 실제로 피해 금액, 피해자 수를 따졌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사람을 보내서라도 데리고 가야지요. 니기적니기적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거기가 주범인데 이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잡아놨다는 거고 그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명이 추가된 것도 공범이라는 이야기고 추가로 4명 송치를 한 것도 공범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가 그 오늘 뭐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말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보다시피 그렇게 한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일을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를 못해요. 어, 제가 그 서초동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어, 그 코인 사기로 아빠가 어, 그 경찰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갔다가 거기 대표 변호사가 그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한 게 있어요. 몇 개 정도의 그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인데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임신을 해서 그, 그 뭐라 그러죠? 어, 육아휴직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는 내용 중에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를 사건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한 50개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육아휴직을 내면은 그거를 지금 대표 변호사가 있고 또 다른 변호사가 있는가 본데 그 두 사람이 나눠서 가지게 되면 25개씩 더 맡아야 되니까 육아휴직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럼 거기에서 50개 정도의 사건을 변호를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50개가 한 개가 끝날 때까지 나머지 49개는 놔두고 이 일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임을 할 때 사건에, 어, 사건을 얼만큼 집중을 해서 이거를 변호를 할 건지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수임료를 100만 원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00만 원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1억 원을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범죄자 이런 나쁜 놈들은 수십억 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를 얼만큼 제대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발로 뛰든, 뭐, 자료 수집을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변호를 해줄 거냐. 1,000만 원, 1억, 수십억,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 가중치를 어디에다 둘 건지, 집중도를 어디에다 둘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패에 실제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변론을 할 만큼 하고 나서 패소를 해도 그만. 왜? 이미 선수금으로, 선수금 정도가 아니고 선불로 다 내야 되는 거죠. 성소를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뭐 또 성소에 대한 또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말고,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요. 우리 것만 전적으로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는 이야기보다는 변호사를 우리는 샀다라는 표현들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샀으면은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 값어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값어치를 하지를 못해요. 경찰과 검찰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이 직접적인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수라는 사건 배당을 받는 건수 자체가
변호사에 비해 가지고는 또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검사는 이게 한번 필터링이 되고 송치가 되는 거를 사건을 또 기소를 할 건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건지를 어, 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불구속, 저기 뭐고 그 불송치 할 수도 있고 송치를 할 수도 있는데 사건의 양이 불송치되는 거 빼고 나면은 검사가 좀 적을 것 같긴 하지요. 하지만 이게 그 기소를 하고 그러면 재판 일정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재판 일정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저도 누군가가 저를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봤는데 법원에서 저도 뭐 재판 그 저거 피고인석에 서가지고 그 재판을 받아봤는데 그때 기다리면서 얼마를 기다렸느냐? 거기에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의 숫자가 수십 명이에요. 한 5분, 뭐, 한 이 정도씩 계속해서 검사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소 내용 뭐 읊고, 그다음에 판사는 뭐, 그 피고인의, 어, 개인정보, 뭐, 예를 들어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름, 성명, 뭐, 사는 소재지 뭐 이런 것들을 읽어가고 그 답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요. 그게 오전하고 오후. 그다음에 어느 날 하루는 뭔가를 통보를 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원에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원에 갔을 때 우리의 사건은 그나마 한 사건을 가지고서 오후 2시부터 하면 그 이후로 쭉 뒤에 뭐 추가로 그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인이 출석을 하지 전부 다 그 출석 요구서를 날렸는데 송달이 되지 않거나 뭐 그다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날 공판은 이미 먼저 결정을 이전에 해놨던 거를 그날 하는데, 그거를 다 봤을 때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 하나로 그 오후 시간 이후로는 하나도 재판을 안 할 거냐? 그건 몰라요. 분명히 불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재판 시간이 뭐 길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뭐 한 1시간 후부터 해가지고 또 재판 일정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하나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일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이해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런 내용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어, 지치면 진다. 그렇지만은 합치면은 이길 수 있다. 이게 어디에서 제가 얼핏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아요. 질질 끌기를 원하는 쪽은 어디냐? 가진 자예요. 이 복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뭐 어떤 거든 간에 상대가 예를 들어서 스태미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태미나에 비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질질 끄는 경기를 하겠지요. 어느 정도 저놈이 지쳤을 때
그때 공격을 하면은 쉽게 이길 수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들은 소수고 우리는 다수라고 했을 때 이 소수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지리한 싸움이 돼도 우리가 이 지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어차피 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쉽게 끝나는 일은 절대로 아닌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크게 많이 손해를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잊어버릴래. 포기할래. 뭐 그런 사람들은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 정작 이거를 회복을 못했을 때 나의 남은 여생은 그냥 고통 속 그 자체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든 뭐든 전부 다가 다 박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극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피해자면서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중리 산이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조차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여기에서는 모르면은 정말 바보고 모르면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호사를 엄청나게 비싼 돈을 줘가면서 선임을 하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범죄 수익이 있는데 거기에 지불을 하는 것 자체는 따지고 보면은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인 측에서는 다른 변호를 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하는 데에 이거 하나를 하면은 다른 거 수십 건을 한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겠죠. 다른 것들은 소위 말해서 대충대충 거기에다가 정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4명, 20명 정도 선임을 했는데 14명이 중간에 사임을 한 사람들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이게 다른 변호사들도 있는데 나까지 여기에 이 뭐 합류를 해주는 거는 좀 도덕적인 면에서도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관뒀는지 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4명이 변호사예요. 피고인의 변호사. 지금 이번에 기소되는 사람 중에서도 제가 그 송씨라는 사람의 이 변호인단을 보니까 거기도 20명인가 21명인가 그랬는데 거기도 6명인가 사임계를 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14명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우리가 뽑아줬던 정치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할 일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기사를 내주는 언론 매체에서도 자기들이 할 거는 이미 했다. 그리고 구독을 많이 한 정도가 있었으면 그 정도로 하는 거지 더 이상 색다른 내용의 기사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걸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퍼나르기 한 그 언론사들도 정말 많지요. 그 다음에 뭐 추정 60분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데 피해자들이 얼만큼 공분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뭐 이거를 위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인터뷰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을 하시죠? 부모야, 이거 한번 해봐라. 엄청 실이 돈이 됐더라. 아니, 사투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그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천 몇백 명을 자기가 뭐, 이 등급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이 벌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뭔 내용을 알고서 했느냐? 그럼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 일반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참 꼴값들 떨었네. 정말 욕심 많았네. 뭐, 심지어는 싸네. 그렇게 당해도 싸네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아요. 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그 댓글 올리는 그 아주 나쁜 놈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성폭행을 당할 정도로 옷을 입고 다녔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돈 욕심을 솔직히 말해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에 돈을 엄청 실이 벌기 위해서 저렇게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그냥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할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7, 80%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 너들 참 안 됐구나. 저런 그 범죄자들한테 당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근데 사건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게 또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단순하게 제가 사기와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보더라도 이게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단체 뭐 이런 쪽하고 공개 토론까지 하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스테이킹을 지금은 지갑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내용은 실제로 보여드리는 실제로 제가 실행을 현금을 가지고 있던 거를 거래소로 보내고 거래소에서 한 24시간 기다렸다가 또는 48시간 기다렸다가 암호화폐를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 KOK 지갑으로 보내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눈으로 보여주면은 실제로 스테이킹을 하기 위해서 옮겨놓고 그 스테이킹을 한 게 뭐였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금이라고 할 거냐 말이죠. 그러면 현금이라고 했을 때 현금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고 우리가 보상을 받는 그 조건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현금으로 들어갔어야 되고 현금으로 들어갔으면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이 보상이 이루어져야지요. 근데 230억 300명 피해자를 만든 거기도 처음에는 현금으로 넣고 현금으로 일부 수익을 받아간 거예요. 현금으로 넣었는데 보상을 이 암호화폐로 그렇게 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사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그들이 지금 피해자라고 하고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금이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워낙에 싸니까 이것만 열려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달러 또는 20달러 정도 해가지고 20달러치 사가지고 이건 이제 가스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도 엄청난 수량이 개국회로 옮겨질 거고 이거를 스테이킹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게 스테이킹이 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들이 그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현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명확하게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걔들은 무서웠겠죠. 지금까지 원금이 현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저는 싸움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우리한테 좀 불리한 경우가 있다 손 치더라도 있는 그대로 놓고서 싸움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알고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경찰이고, 있는 그대로를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의 그, 이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하고서 기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경찰은 송치를 못하고, 송치가 안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손도 대지 않았을 거고, 이 상황을 우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온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실제인데 요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 거를 이 주먹을 쥐는 걸로 비유를 한 거죠. 실제 모양은 이거예요. 근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둘 다가 같다라고 받아들이고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밖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저놈이 뭔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을 쥐인 상태가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쥐일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잡아챘다라고 했을 때 쥐인 상태로 잡아챘다라고 요렇게 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절대로 뭔가를 잡을 수가 없는데 요렇게 돼 있어야지만 이걸 잡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범죄라는 건데, 이거를 똑같이 비유적으로 든 거를 이 상황하고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를 똑같이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됐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해자, 경찰, 검찰, 판사까지도 이거를, 이걸로 받아들여가지고 쭉 갔을 때 결국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유죄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만 밀고 간다 그러면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딱 결정을 해놓고 원금 보장이라는 게 뭐 20년 9월 1일 날 그 내용, 그게 원금 보장이라는 이야기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거래소 플랫폼 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거래소의 가격대로 원금을 돌려준다. 이런 주장을 이야기한 건데, 원금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 끌고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면 이거는 뭔가 사실을 왜곡을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된 거니까 사실을 딱 갖다 놓고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게 뭐 아무런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결국에 제가 뭐 남의 핑계를 댄다기보다 실제로 저는 이미 이 빈 깡통들이 너무 이게 막 흔들려 놓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귀를 멍멍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제대로 돼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귀가 들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게 뭐 워낙에 심하니까 이걸로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조 원이라는 돈이 사기를 당한 걸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몇 조 원의 돈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기와 관련해서는 그렇지만은 배임과 관련해서는 이거 자체가 지금 스테이킹을 해놨는 것 자체를 걔들이 정말 뭐 그 한지욱이든 누구든 다 어떻게 보면은 돈 없는 것들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개수 기준으로 해서 뭐 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가 계산했던 것과 좀 올라갔을 때 현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현재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였지만은 3조 7,500억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약 19억, 1조 9천억, 뭐 2조 원 정도인데 3조 7,500억. 지금은 한 3조 8천억 이상은 돼 있을 거예요. 왜? 가격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그놈들이 가져야 될 자산이었느냐? 그리고 그거 까발리 봐라 이거예요. 까발려 봐라라고 했는데 까발리지 않았고, 경찰은 그걸 확인을 한 상태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룩값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어느 지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게 들어올 때는 소수점 단위가 있지만은 어느 시점, 거기에서 한번 나갈 때는 실수로만 나갔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다 추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더리움 그게 이제 게더링 월렛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표시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찰이 그거를 이미 뭐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주소들을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나간 것들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이었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내역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거고, 경찰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그대로 찾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K 스테디움처럼 저런 상태, 그 다음에 우리도 이 세 가지가 없는 상태로 케어캠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커뮤니티 풀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포기를 해야 돼요. 이런 거에, 시,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할 게 아니고,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이 시간에 파트타임을 뛰어야 돼요. 저는 뭐, 요 최근 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쁘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피해자라고 부르짖고 있고, 피해자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근데 아는 것도 없는 것들이 씨알데기 없는 소리들만 지들끼리만 그냥 짓거리 대니까 그게 제기에 그 들어오면은 저는 내가 여러분들 모두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꾸로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것들이 더 그 지랄들을 떨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증거에 입각하지 않은 이런 싸움을 해가지고는 뭐 예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피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추정 60분이든 아니면은 언론사든 뭐 이런 쪽에, 그 다음에 국감에 한번 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지요. 그 다음에 구속영장 신청했다 그러니까 또 다 끝난 것 줄 알았지요. 송치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다 끝난 줄 알았지요.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면 또 다 끝날 줄 알았지요. 근데 재판도 지금 9차까지 하고 10차, 11차 하고 나면은 9, 차까지 할 때까지만 생각을 했을 때는 아, 이게 뭐 6월 중으로 유무죄가 선고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마지막 9차 때 지금까지 했는 9차까지 됐을 때 추가 기소가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또 병합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실제로는 지금 병합해서 재판을 하지는 않지만은 8월 4일, 8월 25일 기존에 하던 9차, 10차가, 10차, 11차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8월 20일에 추가 기소된 5명이 재판이 따로 잡혀 있어요. 거기에 추가로 송치가 또 4명이 됐다는데 이게 또 기소가 됐을 때 또 다르게 또 4명이 또 추가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겠어요? 이걸 한 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배상명령 신청이 다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뭐 그 기소되어 있는 그 재판 중인 피고인이 그걸 다 물 수 있느냐? 그게 어,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냐? 그리고 너들이 정말 이야기하는 원금이 현금이냐? 이런 것들로 나중에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좀 듣기 싫어도 우리가 그 내기에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도 들어야 되고, 그거를 스스로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부 다 100% 맞다라고 그냥 그대로 쏙쏙 받아들이면 안 되죠.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는, 확인을 하고,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하고서 그렇게 스스로가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게 피해자들 여러분들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뭐 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정기적으로 다 돈을 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하고 뭔가 계약을 해가지고 네가 책임을 지고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발런티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봉사자 뭐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 근데 같은 입장인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잖아요. 착각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일을 한다고 치봅시다. 변호사가, 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 한 푼도 주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거고, 돈 10,000원 줬는데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뭐 5만 원, 10만 원 줬는데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엔 누가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주음이 끝나고 나서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정말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요즘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가 안 돼 보였겠죠. 실제로 야, 이런 일을 해본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 지금 재판에 갖는 것조차도 저러고 있고 경찰들이 수사를 어떻게 해왔고 강남경찰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도 제가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아예 기다리기 싫으면은 그냥 스스로 하면 돼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소위 말해서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또는 뭐 실제로 이런 상황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뭐가 어떻게 어떠니 저떠니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쾌하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전화가 오면은 제가 사실은 전화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아예 뭐 저는 아예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 자체를 뭐 전화를 통해 가지고 묻고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답답하지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힘겹겠죠. 이게 결국에는 아까 지치면 진다. 합치면 이길 수 있는데, 근데 지치게도 만들고 합치는 것도 아니에요. 흐트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구만 좋아하겠느냐? 우리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척에서만 좋은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은 비유적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경찰이 뭐 개인당 몇 건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몇 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찰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수십 건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하나가 있으면은 고소인 신문도 하고 조서 꾸미고 서류적으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피의자도 불러서 조서를 꾸며야 돼요. 출석을 시켜가지고. 그게 일단은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범죄는 발생이 돼요.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축축축축 쳐내지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경찰을 좀 귀찮게 할 정도로 하는 편이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조치도 지금 좀 취해 놓은 상태인데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섣불리 저는 앞으로는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누구 입에서 나왔다 이게 제가 확인이 되면은 아예 단절을 할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하면 되니까. 우리가 힘든 거는 다 힘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진다 이런 게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런 역할을 뭐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내용이 사람을 힘 빠지게 하고 소위 말해서 그러면은 뭐 잘난 네가 해라. 제발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누구만 좋은지 그것 때문에 제가 어,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변함없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고지 곧대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의무도 사실 저는 전혀 없어요. 제 머리 싹아가면서 지금 뭐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예, 좀 말조심도 좀 하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는 이런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제 입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다 맞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주변에 물어보시라고요. 경찰 한둘 알고 있거나 뭐 그런 정도의 인맥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은 한 사람 거쳐서라도 물어보시라고요. 이게 쉽게 끝날 일인지. 그리고 우리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찰서 또는 뭐 이 지방경찰청 이런 데서 할 수준은 사실 아닌 정말 규모가 엄청난 아까 230억에 300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출연자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이미 한번 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뭐 추정 60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방송이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게 뭐 체리버스 뭐라 그랬더라 뭐 하여튼간에 좀 이슈화되는 사건에는 관심 있고 이슈화되지 않는 거에는 관심을 끄는 것처럼 정치권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싸우는 수밖에 없죠. 뭐, 모 단체가 커뮤니티가 하나 또 생겼는데 실제로 그 단톡방에서 아무리 짓거리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희 단톡방은 사실 협의회라는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구구절절 이야기들을 합니까? 하면 뭐예요? 의미도 없는 거.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내용을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단톡방에서 아무리 짓거리 봐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집행부가 있다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그 알아서 한다는 게 뭔가 실질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언제 무슨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거의 3년 다 돼가요. 한 2년 6개월 정도 됐고 울산경찰청에서 사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수사를 한 시점 기준으로는 22년 2월이니까 25년 2월이면은 1월이면은 만 3년이죠. 지금 7월 말이니까 6개월이죠. 3년 6개월 됐어요.
실제로 우리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나 검사나 뭐 판사나 그런 출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서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쪽팔린다 이거지요. 난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호인 사기, 뭐, 그냥 하기 좋은 말로 호인 사기, 뭐, 이런 이야기에 내가 거기에 하나의 피해자다라고 하면은 그 돈보다는 명예가, 그 돈은 없어도 살고 그 명예를 지키고 싶다. 그래서 뒤로 빠지는 거지. 사실 뭐, 대학 교수, 뭐, 뭐, 판사 출신 뭐라고 해도 사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도 정말 한정적이고 상식선의 정도에서만 아는 거고, 뭐 구체적으로 이 싸움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큼 자기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해온 게 없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안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